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화요일 투맨쇼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에 건강 저격수 조한경 인사드립니다. 건강 저격수. 너무 건강을 쏴서 다 죽여버리는 저격수.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죠. 네. 스나이퍼. 건강 스나이퍼. 제가 원래는 건강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별명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약해요. 전도사님 같이 그렇게 착한 이미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격수로 바꿔봤습니다. 아니 그냥 당뇨 고혈압 저격수 이런 건 어때요? 딱 찍어봐서.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근데 저격수라는 게 조금 더 이미지가 어울리긴 하시네요. 약간 뭔가 더 강하고. 네네. 약간 좀 뭔가 반항을 약간 제임스 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자, 오늘도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통증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 예, 통증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그에 따라 네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됐을지. 예, 오늘 지난주에 다 못해가지고 네. 허리 디스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 지난번은 네. 사실 관절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많이 관절염만 했잖아요. 얘기를 했었죠. 네. 비슷한 건가요? 허리 디스크, 허리도 관절이니까 디스크도 관절이니까 네네.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염증의 반응의 결과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만의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알아보면 좋은데 이제 허리 증상이 허리 통증보다는 네. 좌골신경통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다리 허벅지 뒤로 네네. 해서 뭐 무릎 밑에까지도 발끝까지도 아프고 아니면은 쫙쫙 저기 전기를 쏘듯이 아프고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리 디스크가 많은데 네. 이게 사고로 그런 경우보다는 서서히 고질적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관절 우리 뭐 무릎 관절, 네. 손목이든 관절염하고 예, 조금 허리 디스크는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자세가 네, 맞죠. 좀 안 좋으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다. 맞죠. 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평소에 잘못된 습관이나 그 말씀하시는 자세 네. 이게 잘못된 습관의 대표적인 게 그 오래 앉아 있는 음. 그 습관이거든요. 네. 운동 맞아요.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안 한다는 것도 이제 뭐 짐에 가서 그 운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허리 그 디스크 허리 부분에 운동성을 너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네, 땀 흘리고 그 운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운동 우리가 저번에 근데 그 관절염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써서 아픈 것보다는 사실은 운동이 부족해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이 많다. 쓰지 그랬잖아요. 않아서 예, 아프다. 허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영양분이나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디스크 사실 노화가 생각해보면 빨라지는 거죠. 저희가 짐 같은 데 가도 팔 운동, 뭐 등 운동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다리 운동. 근데 네네. 허리 운동은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걷는 거 정도로도 충분히 운동이 될까요? 그렇죠. 걷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만 많이 해도 네. 충분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만 하는 특별히 허리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조차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디스크는 안에 이렇게 수액이 들어 있잖아요. 네. 말랑말랑 젤리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압력이 쫙 올라가겠죠. 네. 오래 앉아 있을수록 압력이 점점점 올라가고 눌리는 거죠. 예, 천천히 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산소나 영양분 이렇게 혈액 순환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 근데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현대 직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남자분들 그렇죠. 뭐 앉아서 다 일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디스크 환자 중에 흔한 직업군이 트럭 운전수인데 오랫동안 앉아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장시간 동안. 네.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진짜 정말 옛날 얘기예요. 네. 한 7, 80년대 때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뭐 고양이를 끓여 먹으면 디스크에 좋다는 둥. 네. 아, 그 얘기 들었었던 적이 들어본 있어요. 거 뭐 맞아요. 그런 네. 그런 루머티스에 아주 좋다라는 무시무시한 막. 일들이 네.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 앉아 있는다는 건 예전에 저 양반딸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도 네. 예전에 이런 의자나 소파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세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그렇죠. 앉아 있는 앉아 있는 거 의자 자체가. 의자 앉아 있는 생활. 의자 생활. 의자 생활. 현대인의 의자 생활. 네, 우리가 서서 TV 보지 않잖아요. 다 소파에 네. 앉아서 보고 네. 그리고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예. 누워 있는 게 더 나빠요? 앉아 있는 게 더 나빠요? 저기 앉아 있는 게 압력을 따졌을 때는 제일 높습니다. 더 나빠요. 예, 서 있는 것보다 더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눕는 역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눕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눕고 싶을 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 누워 있는 거죠. 네,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그 자세를 계속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 앉아 있다가 그 엉덩이 무겁다 이게 미덕이잖아요. 네. 네네. 서울대 갈 사람들이 네. 엉덩이 무겁게 공부해서 이게 사실 디스크에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몸이 눕고 싶다라고 느낀다라는 건 허리에 이미 이걸 알고 있때 몸이 이제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소파는 앉는 기구지만 눕는 것도 됩니다. 소파는 앉아서 고르신 게 아니라 누워서 골라보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적절한 그 어떤 배합이 있을까요? 앉는 거, 눕는 거, 서 있는 거,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합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너무 그 지금 허리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네. 혈압, 당뇨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저 앉아 이거 있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이거 오래- 많이 아니,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게 그 음. 담배 피는 거랑 똑같다는 걸 누가 비유를 한 게 있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전체적인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적절한 비유는 모르겠지만 네. 네덜란드 한 대학에서는 교수들 의자를 다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서 네, 서서 일할 수 있게 책상을 대신 높여주고 네. 서서 일할 수 있는 카페처럼. 예,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교수들이 자주 쉰다는 거예요. 아. 앉아서 일을 하면은 안 쉬고 몇 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 서서 일을 하게 놔두면 힘드니까 앉을 수밖에 없는 힘들어서 거예요. 자꾸 자주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래서 사실 앉아서 일을 해도 네. 우리가 진짜 30분, 40분 단위로 일어나서 움직여주고 허리를 또 돌려주고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일을 하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네네. 이거 아까 말씀한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네, 여기도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모든 통증은 염증입니다. 아 그래요? 예외가 없죠. 네. 염증이 일단 네,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에 있든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뼈 나오면 네. 디스크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겠죠. 조직이 원래 네. 있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픈 예, 거예요.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 아프단 말이에요. 네, 더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픈 걸 좀 참고라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아니요, 건가요? 아픈 걸 참고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에 네. 이미 허리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오랫동안 생활 습관 때문에 천천히 아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생활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 쌓이고 점점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물리치료를 처방을 해요. 네. 그 물리치료 병원에 가면 운동 처방을 해요. 네. 네, 운동 처방을 하는데 뭐 세트를 보통 가르쳐 주잖아요. 네. 10번씩 반복하고 3세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 운동을 하는데 주의사항이 하는데 통증이 있으면 멈춰라 해요. 멈춰라.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허리를 돌리거나 앞으로 앞뒤로 움직이는데 그 각도가 네. 각도가 예를 들어서 허리를 앞으로 이만큼 뭐 한 40도를 이상 구부리면 아프다. 네. 그럼 그 사람은 40도보다 덜한 30도 아주 작은 미세한 정도의 운동을 해요. 운동 가동 범위 안에서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네. 운동을 해요. 그거를 보고 운동 처방사가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대로 그 각도를 따라서 내가 아픈데도 참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더 악화가 될 수 그렇죠. 있나요? 그리고 10번을 하라 그래.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돼요. 10번을 하라 그랬는데 나는 3번 했는데 아프다. 그럼 거기서 스탑.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또 하다 보면 또 이번 4번 했는데 아프다. 그럼 거기서 다 통증이 오면 무조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픈데도 참고 해야 되는 게 낫느냐? 네네. 라는 질문 아니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근데 간단하잖아요. 통증 아프면 안 하면 되니까. 대신 네.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안 되는 거죠. 회복이 더뎌지는 거죠. 아. 네, 운동성을 줘야 그 부분에 회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는데 아프지 않은 가동 범위 내에서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음. 아픔이 오기 전까지만 자주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음. 그래서 허리 아파서 허리병에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아파가지고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요 다음날 허리 아프죠. 건강한 사람도 허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혈관 그게 거기에 글로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운동을 네. 해줘야만 혈액 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훌라후프 돌리듯이 허리를 계속 움직여주는 게 회복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방금 말씀 전에 듣고 돌아와서는 네.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네. 그 왜 이제 애기들한테 아빠 좀 밟어 그래서 허리를 네. 밟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아기들 정도 무게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가 건강하다면 그래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게가 달라지고 아빠는 약해지고 네, 네. 네, 근데 과거의 습관대로 계속 밟다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 밟는 게 사실은 마사지를 해준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이게 뭐 마사지가 나쁠 게 없으니까. 아니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크고 나서도 네. 이제 좀 허리도 안 좋으시고 이제 안 좋으시니까 네네. 좀 밟아달라 그러시면 네. 그러니까 힘을 조절해서 좀 밟긴 그쵸. 밟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탈 수는 없고 올라갈 수 없죠. 밟는 거죠. 올라오면 가야죠. 큰일 나죠. 예. 정말 사고 그러니까 나죠. 손으로 하는 거를 발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발로 눌러드리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정도였다. 그냥 예, 그렇죠. 발로 누르든 이게 손으로 뭔가 더 누르든 악화를 기구를 시키거나 이러지 아, 않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아프면 하지 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누를 때마다 약간 두두둑 하면서 이 뼈가 이렇게 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또 들려야 시원해요. 네, 그걸 들려야지 맞춰졌구나라고 시원하다고 네. 생각. 이게 근데 네,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 그래요? 아니에요. 그 다행이네요.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부러지는 소리랑 다르잖아요. 하면서 엄마가 그 소리랑은 네, 확실히 그거랑은 좀 차이가 다르죠. 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디스크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떤 생각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드린 이것들도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난 후에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요일 순서 투맨쇼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물어보셔서 한번 여쭤는 봐야겠는데 네. 고양이 정말 효과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네. 누가 연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자, 너무 아니, 가슴 아파하지 네. 마시고요. 네네. 예전에는 네. 진짜 조금 어떤 상식 같은 것들이 네. 잘 퍼지지 않아서 그 주변에 그냥 엄마들이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들 가지고 많이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카톡 없어도 다 통했어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도 소문은 굉장히 네, 빨리 잘못된 퍼졌어요. 정보가 그렇게 많이 네,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뭔가 저희가 보통 알기로 한번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네. 이게 뭐 완치가 안 된다, 뭐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완치의 개념이 이제 통증을 없애는 거냐 아니면은 음. 그 문제가 생긴 디스크를 네. 다시 원상복귀 원래 모양대로 음. 만드는 거냐에 따라 네. 다를 수가 있겠는데 네. 완치는 사실 없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허리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네. 보통 잘 살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3-40분씩 걸릴 정도로 아파가지고 오. 네, 이럴 정도로 이제 그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괜찮다가 그렇죠. 3-4년에 한 번씩 살만해서 잘 아주 살다가 힘들다가 또 괜찮다가 그렇다. 그게 반복되는 거죠. 네. 음. 예, 그래서 그 예방이 되게 중요해요. 아플 땐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아프고 네, 일단 네.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 자 오늘 허리 디스크를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하죠? 보통
진단이요? 예,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엑스레이나 엑스레이? 뭐 이런 걸 찍어서 네. 삐져나온 그 디스크 판? 그죠. 엑스레이나 MRI를 찍죠. 아 요즘 예. MRI 많이 예, 찍으시죠. 근데 예. MRI나 엑스레이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진단하는데 아 진짜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산병원의 예. 이춘성 교수라고 예. 우리나라에서 뭐 척추 권위자 중에 한 그래요? 분이신데 네네. 오. 이분이 또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이게 왜? 이게 예. 그러니까 MRI는 압박골절이나 뭐 악성 종양 이런 거를 구분해내는 정도 그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구분해내는 정도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평생 뭐 두세 번 볼까 말까. 저 같은 경우도 뼈에 결핵이 있는 경우를 MRI로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과거 이런 것들도 근데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을 이렇게 잘 통해서 맞추기가 더 쉽고요. 네. 근데 MRI를 일단 찍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병원에 가면. 네. 허리 아프면 MRI를 우리가 기념사진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진단할 때는 암 진단할 때 말고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는 거의 예외 없이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디스크 있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몇 번 디스크가 있다고까지 아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누구나 다 4번, 5번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있으면은 5번하고 S 뭐 1번 아니면은 그 위로 3, 4번 이렇게 가는 건데 네. MRI가 오히려 올바른 진단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진단을? 다시 해야 돼요?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아산병원의 이춘성 교수님이 하는 말씀인데 네. 네네. MRI가 그리고 환자한테 수술을 팔아먹기에 좋은 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너무 많은데 수술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낮거든요. 한 10% 확률로 너무 낮아요. 아 디스크 수술이요? 네, 허리 디스크 수술이. 근데 실패 90%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 더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 네, 그리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로 있고요. 많고 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마취 사고로 사망하거나 뭐 중증 합병증이 1%가 되기 때문에 그냥 효과가 없고 말면 괜찮겠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failback surgery syndrome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잘못된 허리 수술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진단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 이제 수술이 잘못된 게 흔하다는 거죠. 어. 자, 근데 그 아까 이제 MRI 없이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냐? 네. 이게 좀 웬만한 모든 그 의사들이 네.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이게 허리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심지어 몇 번인지 예, 이런 것들을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져보나요? 여러 가지로 만져보기도 하고 네. 테스트를 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예, 허리를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감각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MRI가 없이는 말도 안 된다, 못한다라고 네. 주장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드물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의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까 오히려 다 할 줄 알아요. 더 간단한 실험들과 테스트를 충분히 통해서 가능한데 MRI는 가능하다. MRI를 찍어가지고 딱 보이면 저거 디스크 나왔네. 근데 그게 또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환자의 증상이랑 디스크는 나와 있지만 아니면 디스크가 말라 있고 퇴행성이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랑은 달라요.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여기 세 분이 있지만 네. 저희 셋 다 MRI를 찍으면 네. MRI 상으로는 셋 다 환자로 나와요. 정상 노화나 이런 것들이 MRI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건강한 원래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디스크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씩은 다 변형이 돼 있다 이미. 그러니까 노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옛날 20대 얼굴이 아니잖아요. 주름졌잖아요. 네. 네. 디스크도 노화가 있고 그게 다 MRI상에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 그걸 일반적인 보고, 노화를 병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디스크가 삐져나와 있는데 그게 아무런 증상을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MRI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고 이걸 수술해야 된다라고 환자한테 권하기도 한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빠진 디스크를 다시 돌이키는 방법도 있어요? 나빠진 디스크가 한번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아 예, 그래요. 하지만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그럼 수술이 다 쓸데없고 전부 사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네.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눌리는 건데 그 신경에 손상이 가면 네. 처음에는 감각 이제 아프잖아요. 네. 아픈 거는 감각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운동 신경에도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픈 걸 넘어서서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신경 장애는 그 신경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한번 죽으면 못 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클론의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게 돼. 휠체어를 타면 그렇게 평생 타잖아요. 근데 신경이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옛날에 줄기세포 이런 거에 기대를 네. 많이 걸은 거죠. 맞아요. 신경도 살릴 수 있겠는가 해서. 네. 네. 자, 근데 이제 그럼 어떤 증상이냐?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 같은 경우는 이 마비는 의학적으로 못 움직이는 게 마비예요. 네. 네. 감각이 없는 게 마비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하반신 마비는 걷다가 넘어지거나 발목을 못 들거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네. 그게 이제 운동신경에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아픈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밑으로 허리 밑으로 이제 신경이 죽어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대소변도 다 근육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힘을 줘서 대변을 하고 힘을 빼서 소변을 넣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수술이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라는 경우는 거는 신경에 관련된 것들. 수술이 필요한데 그것도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거죠.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죽으면 네. 되돌릴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마요 클리닉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술하는 것 중에서 한 5% 정도만 그 수술이 정당한 수술이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원장님 가시기 네. 전에 예. 저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네. 평소에 좀 지켜야 될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운동 방법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앉아 있는 게 제일 큰 노동하시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나 허리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으세요. 아 오히려 네. 서서 일하시는 오히려. 분들은 예. 피곤하긴 하시지만 네. 그렇죠. 허리 디스크로 호소하진 않는다. 여기저기 막 쑤셔서 주물를 정도의 통증인데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생활이 불가능한 예, 정도. 생활에 불가능할 정도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네. 경우는 대부분이 운동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그 허리 부분에 운동이 거의 안 돼 있어.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앉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네덜란드 대학에서 교수들 의사를 없애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시면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극단적인 조치를 해라. 네, 그렇죠. 이런 책상에다가 네. 이만한 선반 하나를 더 놓고 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서서 환자분 일하는. 중에. 아니 예. 요즘 이런 책상들이 많이 나와요. 스탠딩 데스크라 그래가지고 있죠. 예. 이렇게 뭐 아예 길게 나온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방금 선반식으로 예. 해서 이게 또 익스텐드 되는 것도 예.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올렸다 나와요. 내렸다도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서서 일하면은 무릎이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바닥에는 매트나 쿠션이 있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무릎을 한쪽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발 하나 이렇게 좀 받침대가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 받침대. 그게 있으면 있는 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세로 해서 오래 일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주 쉬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네. 들락날락 자주 하시면 괜찮은 거고 서서, 네, 서서 일한다고 해도 오래 서서 일하면 하나도 돼요. 이거는 효과가 도움이 되는 거 없다.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는 오히려 무릎까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수면은 이건 쉴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 일하면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서 일하면 조금은 더 이렇게 깨어 있다 그럴까요? 사람이 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 제일 좋은 그런 거는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계속 거예요. 반복하는 게 제일 좋네요. 누워서 갑자기 저기 윗몸 일으키기도 했다가 네. 우리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들락날락 네. 들락날락 가서 일하면은 엉덩이 어딜 가볍다고. 쥐방울처럼 왔다 갔다 그러고 계셨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건강에 네. 자,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위저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라도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213-738-6020 213-738번에 602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